오늘 이 시간에는 글을 쓸 때가 아닌 말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시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영어로는 present라고 하죠. 출석한, 참석한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있다란 뜻이에요. 선물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것, 즉 내 것이 바로 선물인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 바로 앞에는 현재밖에 없잖아요. 미래는 항상 내일 오고 과거는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present의 뜻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존재하는, 출석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제란 상황과 말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 일어날 때 말이 시작되고 상황이 끝날 때 말이 끝나야 되는 게 바로 present. 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현재 시제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지금 현재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로 존재하는 것도 현재 시제를 쓰죠. 지구가 생긴 이후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치고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와 같은 말처럼요. 혹은 2 plus 2 make 4와 같은 공식 Everyone makes mistakes sometimes.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를 해요. 와 같은 진실들. 이런 진리나 진실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 쭉 이어지죠. 즉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그 상황이 우리 곁에 똑같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이 언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현재 시제를 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Kelly is tall. 켈리는 키가 커요. 예나 likes strawberries. 예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We live near Edmond. 우리는 에드먼드 근처에서 살아요. 와 같은 상태 동사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시기까지 쭉 일정한 현상이 지속되는 명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는 have 동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인 상태 동사이죠. I want, I hope. 이런 말처럼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말도 이런 희망이나 바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현재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실, 하나의 상태가 쭉 지속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유명한 M사에서 I'm loving it 이라는 카피를 만들었죠. love라는 단어가 상태 동사이지만은 I'm loving it 이라는 현재 진행형을 씀으로써 바로 지금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상태에서는 없던 어떤 동작, 역동성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원어민들도 이 문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m hoping. 나는 바라고 있어요. I'm hoping blah blah. 나는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도 역시 그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역동성을 표현하고 지금 현재에 가까운 미래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조동사처럼 굳어버린 want나 have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조동사를 변해버린 표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어졌다고 생각해도 나쁘진 않아요. 원리를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처음에는 원리까지 생각하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원리들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학습하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어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단어만 열심히 외운다면요. 그러면 드디어 상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동작을 나타낼 때의 현재 시제를 알아볼까요? 만약에 제이슨이 I do the New York Times crossword. 라고 뭐뭐 하다란 뜻을 갖는 현재 시제 do를 활용하여 말을 한다면 제이슨이 바로 이 I do the New 크로스워드 York 퍼즐을 Times 시작할 때 이 말을 crossword. 시작해야 되고 이 퍼즐이 끝난과 동시에 이 말도 끝나야 되는 거죠. 영문법 학자들은 완료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약 3초간의 시간에 이 퍼즐을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장을 현실성 있는 문장으로 고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러나 의미가 각각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제이슨이 크로스워드 퍼즐을 하고 있는 10분 내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3초간의 시간만을 묘사하는 것이죠. 바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이슨이 I'm doing the New York Times crossword. 라고 하면 적어도 이 말을 하고 있는 3초가 안 되는 이 순간만큼은 크로스워드 퍼즐을 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시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진리라든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 상태가 변하긴 하지만은 그 상태가 쭉 이어져서 어느 순간에 끝날지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은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n the morning 혹은 sometimes와 같은 시간의 부사를 넣어주면 나는 아침마다 뉴욕 타임스 크로스워드 퍼즐을 해. 나는 때때로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my brother goes to school 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남동생은 반복적으로 학교에 가. 즉 나의 남동생은 학교에 다녀. 우리 남동생은 학생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또는 어떤 사람이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에게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내가 날마다 뭐 밥을 먹거나 무슨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즉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현재형을 사용해서 I work at a bank. 나는 은행에서 일해. I run a bakery. 나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I teach math at high school. 나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 즉 수학교사야. 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I'm a nurse, I'm a teacher 이렇게 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동작 동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것과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거나 보증하거나 사과하고 애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 promise to come. 간다고 약속할게. I guarantee it. 나는 그것을 보증해. I apologize. 미안해. 나는 사과할게. 이런 단어들은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약속하고 보증하고 사과하는 거죠. advice, 충고하다, beg, 간청해.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순간에 이 문장의 진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사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속하거나 보증하거나 충고하거나 간청을 할 때 그래서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말의 효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동사들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바로 말하는 사람이 지금 현장을 중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현재형을 씀으로써 해설자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현장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겠죠. 또 누군가가 자기의 작업 과정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그 동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자기가 하는 동작과 그 말이 일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현재 시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concurrent.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일어난다는 그 개념은 알아두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이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Sophia runs down the hill. 이렇게 down the hill과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문장 뒤에 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이 언덕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언덕을 보면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장 앞으로 보낸다 그랬죠. 정보의 법칙 2편에서요. 그래서 down the hill, Sophia runs. 라고 down the hill이라는 부사를 알고 있는 정보를 문장 앞으로 도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문장을 고쳐주니까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문장이 됐네요. 그런데 달린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고 새로운 정보가 소피아라면 and focus나 and ways 법칙, 즉 중요한 것은 문장 뒤에 둔다는 법칙에 의해서 주어와 동사를 다시 도치해서 명사인 소피아를 문장 뒤로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도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지금 이렇게 문장을 도치시켜주고 나니까 원래 뒤에 있던 down the hill이 문장 앞으로 나와서 사실은 down the hill도 한번 강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소피아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따단 하는 느낌으로 약간 과장해서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Down the hill runs Sophia 하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좀 더 일상생활로 들어가 볼게요. 잔이라는 친구가 모임에 늦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오고 있네요. 그러면 John comes here 라는 문장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현재 시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리고 끝나는 순간에 잔이 여기에 도착을 할 때까지를 생중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순간만을 묘사를 해서 John is coming here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손가락으로 here 라고 가리키거나 아니면 말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는 here라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문장 앞에다 두고 Here John comes 혹은 Here comes John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Here John comes는 틀린 건 아닌데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here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명사의 형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사가 길어지면 반드시 뒤에 둬야 되겠죠. 정보의 법칙 때문에요. 그래서 Here comes the boy who I met yesterday. The boy who I met yesterday 같은 주어는 comes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Here 플러스 동사 플러스 긴 명사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중계하는 느낌 때문에 이런 방식은 TV에서 게스트를 소개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잔의 다른 친구가 잔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John is so late today. 잔이 오늘은 정말 늦네 하면서요. 그럼 이번에는 잔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려면 잔을 he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둘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미 잔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he라는 대명사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대명사는 문장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앞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here he comes가 되고 절대로 here comes he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here 다음에 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순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나눠주거나 할 때도 그 상황 속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here를 문장 앞에 사용해서 here you are, 여기 있어. 혹은 약간 편한 사이에서 쓸 수가 있는 here you go, there you go 란 표현도 here나 ther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주고 물건을 눈앞에서 보면서 건네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이 특정된 물건이 있을 때는 here it is 단수일 때, here they are 복수일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여기 있어 란 뜻이 되겠죠. There goes my last dollar. 이 문장을 직역하면 저기 내 마지막 돈이 가고 있네 라는 뜻의 갬블링을 하다가 체육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한식하면 사는 소리겠죠. 여기 나온 there도 there you go의 there도 모두 적이란 의미의 의미가 있는 there가 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 문법을 계속 덫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선 덫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Here comes the bus.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버스가 오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시제로 썼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주어 동사 부사의 문장으로 고쳐 써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The bus comes here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날마다의 반복으로서 현재가 되겠습니다. 즉 윗문장은 여기 버스가 오네 라는 뜻이 되겠고 아랫문장은 그 번호 그 버스는 여기서 탈 수 있어요. 여기가 노선이에요 하는 정도 의미로 날마다 그 버스가 온다는 반복적인 일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레이션을 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표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re goes the bus 하면은 버스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어떤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그 버스가 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럴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there는 약간 멀어져 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와 어떤 버스 번호를 확인하고 나왔는데 그 버스가 가고 있어요. 특정한 버스가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명사를 쓰고 대명사인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을 써서 there it goes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bus goes there 이란 표현을 쓴다면 그 버스는 날마다 거기를 운행을 해요. 즉 거기가 노선 중에 하나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의 법칙을 응용한 도치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시제로 활용한 문법도 나중에 이후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엄청나게 많은 곳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단순한 현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익혀가지고 다음 문법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어를 이해해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정문을 도치시킨 다음에 조동사와 주어를 도치시키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도치를 학습을 하고 싶은데 이 문법을 원리를 이해하며 쉽게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helping verb 혹은 operator라고 불러요.
이 조동사를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것인데 한번 더 익혀놓으면 정말 많은 곳에 응용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